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테라사이언스. 사실 뭐 이제는 제가 과거에 영상을 좀 안 좋게 찍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도 반등이 나온다 해서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사실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좀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자, 이제는 트렌드를 좀 다르게 가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반대 매매로 빠졌었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또 반대 매매 이후에 다시 올랐죠. 자, 이제는 회계 부정은 잊어버립시다. 왜 그러냐면 회계 부정이 나왔을 때, 즉 감사 의견에 오류가 생겼죠. 그 부분까지는 반등을 줬는데 지금 KBS의 기사가 보도 자료가 정정이 나왔죠. 그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여러분들 중에 화가 나고 분통이 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떠한 분노보다 더 중요한 건 팬이고 법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일단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 리스크를 다 일러드리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의결권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KBS에서 이 테라사이언스에서 이런 부분이 생겼죠. 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중재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한 주가의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법률의 판단, 그쵸?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나름 KBS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리튬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채산성의 문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오긴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채산성의 문제라고 했죠. 내가 얼마만큼의 임금을 들여서 뽑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타겟은 뭐다? 신안 앞바다에서는 일단 지질연구원에서도 나온다. 그죠? 근데 KBS의 내용은 이거였죠. 나오지 않는다. 허위다. 자, 뭐 하이드로리튬, EM 플러스 뭐 이런 세력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한 거. 자, 인정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차치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뭐 이런 뭐 공장 좋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뭐냐? 왜 정정 보도를 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인정을 하되 이 부분만 그죠? 아니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1번, 2번, 3번. 자, 뭐 신한아 그뭐 대주주 뭐 지서연 CDS 홀딩스의 뭐 대표의 질이 안 좋은 점. 좋아.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네. 뭐 공장이 있다 없다. 3번. 지금 이게 핵심이죠. 신안 앞바다에 없다. 자, 여기서 뭐 번외로 뭐 하이드로리튬부터 해서 뭐 세력들 다 몸통과 똑같은 리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 허위니까 얘네도 허위일 거다. 좋아. 근데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꼬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일단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제가 검색해 보세요.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한 10회 정도 했었고요. 중요한 건 이 종목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궁금해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신한아빠에서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말씀드리면 뭐 대주주가 1965원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유사증자 의미 없어요. 그리고 회계 부정이 일어나긴 했지만 온코맵 자회사죠. 그리고 비트코인 과거에 비트코인 사업을 했던 이 두 개에 대한 회계 부정은 끝났어요. 네. 이 리스크는 없어요. 그리고 대주주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명동에서 여기서 임미자 씨를 대상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또 일으키긴 했죠. 근데 나머지 반 정도를 따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게 있어요. 차명으로 했던 거. 일단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발생 요소는 일단 줄어들었다. 예,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요소는 딱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 KBS를 상대로 해서 일단 예, 쟁의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 일단 이 부분 하려면 제가 이제 로펌을 좀 제가 아는 그 자사운용사에 있었을 때 담당했던 로펌 쪽을 좀 담당을 했더니 일단 이 중재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권고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미안해요. 사실 우린 미안해요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이죠. 행동.
1번부터에 대한 다 논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진 않았다. 자, 사람을 때려놓고 미안하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손실을 보게 됐죠. 맞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그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제가 뭐 저도 뭐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해서 경계심을 일러드린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부분의 주가는 사실 좀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 요만큼. 자,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테라 의결권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일단은 법률적으로 좀 풀어볼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요거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의결권이라고 한 다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이거는 뭐냐면 의결권은 문자에 대한 수요만 받을 뿐입니다. 왜? 이 법률적인 판단을 할 때 이 평가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법률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피해자의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탄원서를 제출할 때 어떻습니까?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손실봤다. 또는 1000억을 가진 사람이 400억을 손실봤다 하면 법원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아, 600억 정도의 자산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100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을 보유하신 분인데 사정에 의해서 이게 본인의 삶에 큰 돈이다라고 생각이 됐던 분들이 만일에 손실률을 뭐 500, 600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수월한 부분이에요. 아시죠? 자, 일단 수가 중요합니다. 수. 즉, 뭐 돈이 많은 분들, 뭐 10억, 20억씩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주식 수가 많겠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딱 하나죠.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냐 이걸 받아야 되는데 뭐 주식 수와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 단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내주시면 아마도 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뭐 이때 사셨던 KBS 날짜니까요. 한 요 부분에 사신 분들은 분명히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경계심을 갖고 피해가자라는 것만 너무 이렇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의도는 딱 하나. 웬만해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지 말자 이런 뜻에서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마침 요번에 그런 사실이 발생됐죠. KBS에서 저는 사실 이걸 끝까지 있었으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그마한 행동에도 이렇게 바꾼다는 거, 요거는 통신 즉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진중하게끔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좀 제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테라 의결권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다만 이 앞전에 의무도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저는 그냥 뭐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제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고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역할을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나서서 행동해서 뭐 거래소 앞에 가도 테라사이언스 그리고 뭐 KBS 앞에서 농성을 하고 사실 이런 분들은 표현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어떨까요?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떠한 이런 목소리보다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펜이라고 봅니다. 네, 이걸 적절히 꼭 사용할게요. 그리고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왜? 이미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랄까 외면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기대감이라는 부분은 조금 배제할게요. 네, 뭐 신한 앞바다 이야기 이런 부분 배제하고 뭐 휴생택의 뭐 대표이사였고 그리고 뭐 작전을 했었고 그리고 뭐 상장 폐지를 이끌었다. 이미 뭐 이 대주주도 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희석이 돼 있는 상태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특정 사실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거다. 네, 말씀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딱 하나죠. 허위는 아니지만 정정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함부로 표현을 했다는 거. 1부터 4번까지에 대한 부분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만 건드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다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피해를 입었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뭐 매수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일단 착각의 어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요 부분은 반드시 피해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뭐 그래도 테라사이언스 잠깐 짚어볼까요? 그래도 이 기업이 오늘 뭐 후반대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겁니다. 뭐 항상 시장을 먼저 보고 그리고 업종을 보고 산업이죠, 산업. 자,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시장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방송이어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 업종, 자 이렇게 종목, 자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떤 그 특정하게 뭐 이런 테마나 어떠한 부분들을 종목으로 승부를 내지 않더라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힘내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의결권이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저에게 의결권 테라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해서 뭐 어떤 따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의 문자는 취합을 해서 자, 몇 명의 분들이 지금 손실을 입었다라는 거를 이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나중에 진짜 진행을 해야 될 때는 의결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테라사이언스 기업과 같이 테라사이언스에 이런 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이요. 그리고 뭐 대리인을 첨부해야 되는데 몸이 좀 안 좋네요. 이렇게 해놓고 그 부분을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자체적으로 테라사이언스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한 상태에서 테라사이언스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존재를 해요. 자, 지금은 수가 모자랍니다. 왜? 의결권은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게 첫 번째 논쟁의 과제가 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일 것 같아요. 어영부영하면 이제 또 이제 추석 연휴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이 좀 피곤해지는 절차가 발생이 되는 게 보통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10월은 좀 빠듯합니다. 왜? 10월과 12월에는 각 법원이 가장 많은 이런 그 바쁜 시기예요. 그러다 보면 서류 접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주에 대한 레깅, 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추석 전에 이런 거 빨리 진행하고 수를 이렇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아마도 아무리 늦어도 이 시간이 9월 정도에 진행을 하면 10월 초순 정도면 사건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도 권리를 찾기 위한 의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8706으로 8706으로 미처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하락에 대한 부분을 피하지 못했던 분들, 향유하지 못했던 분들 문자로 살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없지만 다만 이번에 KBS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클린화된 시장을 좀 만들고 싶어요. 테라 의결권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떠한 채널을 좀 이용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채널입니다. 자, 여기에 텔레그램 이쪽으로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자 보내주실 때 텔레라고도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텐데 결론은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맞죠. 그래서 여기에 링크를 보내드리면 제가 승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 방은 사실 뭐 종목을 다루는 방이 아니고요.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뭐 목이 안 좋네. 파이팅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시장이라는 부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테라 사이언스에 대한 진행하는 부분과 그리고 실시간의 진행 사항들을 여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그리고 산업, 그리고 업종, 여기서 종목을 찾는 이 과정만 걷더라도 충분히 이 시장을 볼 줄 알게 되면 손실률을 제로로 만들면서 시작할 수 있고요. 어떤 시장의 산업이라는 사이클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저희도 뭐 어떤 잘생긴 연예인이 잘 먹히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개성 있는 연예인이 먹히는 시장이 있죠. 자, 이것도 하나의 그때 산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산업까지 가게 되면 2배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 그리고 업종까지 가게 되면 4배. 여기서 종목을 잘 찾을 수 있으면 8배예요. 근데 이 반대의 과정을 가게 되면 일단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10년 동안은 항상 1등의 펀드 매니저였어요. 성과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과정을 항상 지켰기 때문이거든요. 자,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이 종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업종이고, 산업 사이클은 과연 지금 호황기 산업인가 아니면 침체기 산업인가,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죠. 그런 거를 좀 다루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일에 뭐 기타 어려운 종목들, 또 잘 모르는 종목들을 들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여기 와서 좀 많은 충분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앞뒤 없이 저도 뭐 어떤 걸 설명해 드릴지 모르고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한계가 있네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오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시장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냐면, 과거에는 제외할게요. 자, 폼스라고 해서 FOMC, 그쵸? 우리나라 따지면 뭐 기준 금리에 대해서 뭐 한국은행 그렇게 봅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FOMC에서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 금리 인상할 거냐 말 거냐. 자, 요런 걸 결정하죠. 그러면 시장을 어느 정도에 플랫하게 하죠. 지금의 주도주들이 오늘은 빠지고 있죠. 왜? 더 가야 되는가? 그리고 멈춰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근데 오늘 오르는 건 전부 다 낙폭과대주들이 오르고 있죠. 많이 빠진 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빈집털이. 제가 그런 걸 여기서 다뤄요. 업종들을. 뭐 최근에 있었던 건 뭐 5G 업종이 있었고. 그쵸?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알고 손실률을 0으로 만드는 거. 뭐 내가 들어가야 되는 판인지 아닌지, 낙폭과대주를 해야 되는지, 주도주를 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 많은 걸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엔터 산업, 뭐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시장에서 원하는 게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거예요. 뭐 그런 거 하이브 뭐 엔터 산업 보면 되는 거고, 반도체 삼성전자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국내에서만 한정되게 움직이는 산업은 약합니다. 이유는 성장 동력이라는 거는 딱 이런 거예요. 나 말고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가치 투자도 좋지만 이왕이면 시장에서 투자하는 세력이 아니고 같이 하면 더 좋다. 그쵸? 즉 물결이 이렇게 흐르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지 반대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산업 사이클을, 국내 사이클이 어떤 거 있죠? 예, 원전 산업. 원전은 뭐 전 세계가 이렇게 새롭게 강화시키는 산업이 아니죠.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내에서만 폐원전을 다시 사용한다라는 거죠. 주가 상승률 어때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글로벌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산업이다. 원전 산업은 이거를 알아야 돼. 국내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개별 테마가 움직일 때 항상 시장의 파이가 작은 판에서 움직이게 되면 한정적이라는 건데, 이 산업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한 최근 너무 오랫동안 가면 의미 없으니까 한 20일 동안을 보시죠. 그걸 제가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저도 이 어떠한 시장의 정보들 여기 올려놓는 이유가, 저도 지나게 되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거기 제가 다시 저도 공부라는 차원에서 하고자 만든 방입니다. 지금 저희 연구소는 일단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와서 자료를 작성하는 거고요. 저는 필드에서 시장의 감각을 이렇게 느끼고
시장에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떤 업종을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 환차익, 즉 우리나라와 이 미국의 금리 차이가 있죠. 큰 돈은 여기서 빠져나가고 들어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섹터 그리고 큰 포트폴리오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일단은 뭐 이런 테라사이언스든 어떤 종목이든 작은 종목들은 제가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몇십 조씩 다루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중대형주를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매크로를 좀 보내드리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분명 국내 시장에는 이런 게 있죠. 대형주가 움직였을 때 중소형주도 딸려서 움직이는. 그래서 제가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고 이런 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다룰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자, 말이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말씀드릴게요. 산업 시장을 받고 산업을 보게 되면 최근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업체 아시나요? AI 칩 반도체 미국에서. 자, 이게 매출액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리는 AI를 참고할 수 있었고, 구글을 보면서 사상 신고가, 사상 최대 실적, 이걸 보면서 유튜브 AI 알고리즘, 왜 영상을 보게 되면 다른 영상,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 주죠. 이것도 AI. 그 다음에 알파벳 신고가 최대 실적, 이걸 보고 알파고는 어떤 회사죠?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했죠. 인공지능 로봇.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산업 사이클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시장은 어차피 글로벌 시장을 참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큰 단락으로 로봇, AI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리고 뭐 AI, 뭐 로봇.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봇 중에서도 여기까지 알게 되면 두 배 수익은 난다 했죠. 어느 로봇을 사더라도, 어느 AI를 사더라도 여기서 다시 솔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방에서 그래도 힘드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자, 로봇도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이런 게 있었고, 인공지능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나뉘죠. 이렇게 업종을 세분화시켜서 그 안내에서 종목을 찾게 되면 5배에서 8배 수익은 기본으로 납니다. 금액이 워낙 크지 않는 이상. 자, AI는 어때요? 여기서 끌어온 거죠. 그죠? 그냥 튀니까 쫓아간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매우 말하지만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 AI도 뭐 AI 챗봇이 있을 거고, AI 의료용 로봇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AI 진단기기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루닛 이런 것들이 최근에 몇 조짜리가 움직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5, 6조짜리가 2배 오를 수 있는 근거죠. 산업입니다. 산업. 여기까지 보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솔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제가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말씀드릴게요. 12월 24일 마지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전의 날인데, 저희 연구소가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시하는 역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지금 세력주 TV 이 채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자체 펀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선의의 기운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12월 24일까지 1,000만 원을 5천만 원, 그리고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다른 거 없어요. 특급 종목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솔팅하는 작업.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떠한 특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땐 다룹니다. 그때 많은 체력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많은 뭐 이런 걸 뭐 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음,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자산 증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증명을 하기 위한 용도로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핵심 하나 좀 일러드릴게요. 요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이게 학습화가 돼 있으면 어떻게 내 힘의 중심은 분명히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갈 겁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게 되면 실수가 나와요. 왜?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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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 이렇게 되죠. 자, 뭐냐면 테라, 리튬이 신한 앞바다 이게 아니라는 거고, 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어제 하루 반등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 오늘 에코프로도 올랐죠. 자, 이런 것들을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타점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봅시다. 빠졌던 이유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오늘 거 제가 오전에 다 일러드린 건데 오늘은 오른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신이 아닙니다. 저는. 네, 어떻게 했다? 이때부터는 ETF 인버스 펀드 나온 날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에 이렇게 물량들을 쌓아놓죠. 그러면 평소에는 한 배의 힘만 가지고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주가를 어떻게 된다? 그쵸? 물량을 쌓아놓게 되면 두 배, 세 배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수급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졌는데 어제 리튬 가격이 국내 말고요. 글로벌이라고 했죠. 광물의 시세가 이틀 동안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반영을 못했죠. 오늘은 오른다. 근데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였죠? 방에서 말씀드렸던 거 보여드릴게요. 리튬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낙폭과대주들이 오르는 날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어디서 참조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더 가냐 마냐는 FOMC 회담을 보고 할게요. 조정을 좀 받았죠. 이렇게 루닛 AI의 아버지 뭐 이런 말 합니다. 여기서도 뭐 의료용 로봇인데 자 이런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에코프로의 어떤 오늘 반등을 이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의 색깔과 트렌드와 큰 판은 산업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그냥 힘드신 분이니까요. 테라 의결권 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오늘 있었던 자료들 한번 보고 갈게요. 맞춘다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왜? 여러분들도 맞춰야지. 저만 맞추면 뭐합니까? 자 현재 단기유 규모 55조가 아니고 단기 거래. 자 이거 뭐냐면 잘못다. 오늘부터 보시죠. 자 테슬라. 자 스타링크 국내 뭐 테슬라예요. 일단 자회사. 5G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테슬라가 여러 해놓는군요. 이렇게 하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헝다 이어서 완다. 헝다 그룹이 지금 중국 기업이 파산한다 하죠. 그렇죠? 파산 신청했고 완다도 그래. 그러면 중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안 좋고 있구나. 알아야 되고 이것도 또 이거예요. 자, 여기 점검하고 갈게요. 양자 기술과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자율주행. 자, 이 두 개는 시장에서 움직일 때 누굴 보고 움직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KT 이런 거 아니에요. 테슬라죠. 왜? 여기서 산업이 나오는데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270달러에서 멈추다가 400달러까지의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죠. 왜 상향을 했을까? 테슬라는 더 이상 2차 전기차 업체로 성장을 보질 않아요. 왜? 포드나 이런 데서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는 게 자율주행. 원래 그 일론 머스크의 꿈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리고 우주를 간다 해서 갔죠. 이게 바로 우주를 갈 때 중요한 거는 중력의 값을 0으로 만들면서 쏘아 올리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추진체가 있긴 하지만 이게 바로 테슬라의 주가를 목표 주가 상향했던 이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관련주 이런 게 오르는 거죠. 이 판을 알려고 해서 이런 걸 올려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반도체 초비상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반도체 좀 조심해야 된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중국이 국산화 성공했대요. 그러면 이 과거에 조선이 저희 나라를 조선 업종을 추월을 했던 적이 있죠. 자, 그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이 조금씩 어느 정도 이제 추격 절차를 밟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아야죠. 자, 이거 나왔죠. 오전에 에코프로는 일단 공매도 펀드로 하락 중일 거라고 말했지만 어, 광물 리튬 가격을 주목하라고 했다. 모두 급등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죠. 스타링크도 5G죠. 오전에 했던 거고 여기 나오네. 채널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나중에 말할게요. 자, 오전부터 말씀드리죠. 리튬, 광물주 반등. 땡겨서 천천히 보시면 시간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와 STX 상승의 이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올려드리는 이유도 STX도 최근에 뭐 인적 분할 때문에 빠지긴 했죠. 근데 이 리튬 가격
리튬 가격의 반등, 요게 한 역할을 할 거다. 판을 알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신성 델타 테크, 뭐 자기 보유 단기 반등이다. 음. 이게 바로 시장에서 뭐 종목을 다루긴 하지만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이런 판이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방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힘내시고 테라사이언스, 이거 테라사이언스를 얘기하다가 너무 오래 다루는 것 같네. 자, 테라사이언스 일단 제가 이 진행을 할 거니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테라 의결권. 자, 몇 명이 지금 손실을 받는지 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자 내용으로 제가 제출할 거니까요. 테라 의결권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링크 주소까지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텔레그램방에서 테라 진행 상황 그리고 접수 상황까지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그리고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만 잘 찾아도 어떻게 5배의 수익은 낼 수 있다.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 뭐 제가 올해까지 여러분들에게 선의의 기운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도 제가 잠깐 운영사 나와서 석 달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100만 명 구독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못한다고 했을 때 좀 죄송했고요. 자, 지금도 미리 고지는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때까지 활동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 이때 특급 종목보다는 어떻게 산업의 사이클 아시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시장 거기서 찾는 연습. 그래서 종목을 제시하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힘내시고 풀 수 있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다만 풀 수 없는 문제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대안을 찾는 과정도 중요하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제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자, 권리 있으세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다만 약간의 의무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